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드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는 0도3위로 끝나는 그런 하락세를 보여주었지만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피지컬 AI 기술은 정말 대단해요. 테슬라의 피지컬 AI가 일상에 침투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테슬라 투자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머스크가 로보택시 100만 대 보급의 비밀을 풀어놓았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테슬라 주가도 오늘 초반에는 괜찮았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좀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미국 증시도 전반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S&P 500이나 나스닥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장중 최고치를 만들었어요. 나스닥과 같은 경우는 2만 1000선을 역사적으로 또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만 1000선에서 아무래도 저항이 작용하면서 2만 900선에서 마감을 했어요. 일단 지난주에 굵직굵직한 매크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CPI는 다소 높게 나왔지만 PPI가 완화가 되는 모습이 나왔고 특히 소매 판매 지수가 괜찮았죠. 자, 이러면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대중국 수출을 규제해온 엔비디아 AI 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판매를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170불을 넘어서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엔비디아 이러한 강세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 게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금주 23일에 테슬라와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목요일 새벽 5시경이 되겠어요. 일단 구글과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 즉 EPS가 2.17불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매출액 예상치는 93.9빌리언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분기였던 1분기 실적도 구글이 굉장한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었죠. 특히 주당 순이익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1분기 EPS가 2.81불이었는데 지금 2분기 EPS가 2.17불로 굉장히 예측치가 낮은 수준이에요. EPS는 무난하게 비트할 것으로 예상이 드는 가운데 역시나 구글과 같은 경우는 이 매출액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글 역시 차세대 먹거리는 AI라고 볼 수 있겠는데 AI와 관련된 특히 클라우드 사업과 관련된 실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 역시 같은 날짜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7일 24일 새벽 5시가 되겠습니다. 일단 새벽 5시에 어닝 레포트가 먼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매출액은 그다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다행스럽게도 2분기 인도량이 잘 나왔었죠. ESS 메가팩 실적도 9.1GWh를 넘어가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비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테슬라가 어닝 미스를 많이 기록을 해왔었습니다. 다만 이번 2분기는 신규 모델 Y 주니퍼의 판매량이 굉장히 큰 편이었고 모델 Y가 모델 3보다는 평균 판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지난 1분기 어닝콜 때도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만 다음날 주가 반응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 이유가 일론 머스크의 긍정적 발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이번 2분기 실적 발표가 기관들의 컨센서스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미스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의 긍정적 어닝콜이 좀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BBB 액트가 최종적으로 통과된 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그다지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지 않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 특히 XAI 그룹4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하고 있죠.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는 좀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일단 나스닥 차트를 보면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쾌조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8월달은 휴가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거래가 한산할 수 있고요. 그간 쉬지 않고 올라온 만큼 좀 쉬어갈 수도 있어요. 다만 9월달에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그래도 높은 상황이죠. 최근 매크로 지표가 잘 나오면서 금리 인하 확률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가을이 되면 금리 인하 확률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국 경기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 가운데 경기 후퇴를 방어하기 위한 예방 주사가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어요. 자, 미국 증시도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그러한 상황이 아직은 아닙니다. 테슬라는 오늘 0.35% 하락한 328불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일단 테슬라에게 있어서 차량 대수를 그러니까 차량 판매 대수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나 로보택시 그 확장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테슬라의 매출은 연간 130조 원, 순이익은 마진율 8% 정도를 적용했을 때 10조 원 수준인데요. 차량 판매가 80%를 차지하고 있죠. 자, 하지만 테슬라의 PER은 100배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PER이 높다라는 점은 역시 로보택시와 AI 자율주행 그리고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내년까지 테슬라가 로보택시 3만 대까지 확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100만 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죠. 일단 로보택시가 30만 대까지 늘어나면 테슬라의 순이익이 지금보다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해드려 왔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 100만 대 보급에 대한 비밀을 어제 귀뜸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 오스틴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계속해서 로보택시가 그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테스트베드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매일 로보택시용 FSD가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스틴 지역에서 로보택시 업그레이드를 통한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최신 FSD가 되겠죠. 그 기술을 테슬라의 일반 차량에 지금 단계적으로 반영을 해서 테슬라 전체적인 자율주행 기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재 오스틴 지역에서 로보택시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건 몇 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미국 내 보급된 100만 대가 넘는 테슬라 차량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로보택시가 현재 오스틴 지역에서 얼마만큼 더 그 서비스를 확장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로보택시 서비스가 캘리포니아에도 도입이 될 것인지, 애리조나 피닉스에도 도입이 될 것인지, 뭐 그러한 것에 관심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요. 자, 그것보다도 이미 미국 전역에 보급된 200만 대 수준의 테슬라 차량에 로보택시에 버금가는 FSD가 도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 전 지역에서 곧바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해왔던 약속이 내년 말까지 수백만 대, 특히 100만 대 정도의 로보택시 수준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로보택시에 활용이 가능한 테슬라 FSD 컴퓨터는 하드웨어 4 이상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4가 장착된 시기가 모델 Y는 2023년 5월 말부터 적용이 되었고, 모델 3는 2024년 1월부터 적용이 되었어요. 자, 이 시기부터 현재까지 모델 Y 판매 대수가 약 한 77만 대, 모델 3 판매 대수가 27만 대 수준입니다. 그럼 이를 더해보면 딱 100만 대 수준이 나오죠. 물론 테슬라가 내년 상반기부터는 로보택시 전용 모델인 사이버캡을 대량 양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다음 달이면 그 대량 양산을 위한 컨셉 모델도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쨌든 내년 100만 대의 로보택시를 달성을 하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역 확장이 아니라 기존 차량의 로보택시 변신이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사업 모델이 훌륭한 이유는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라든지 이런 공유 서비스를 공유 플랫폼을 활용을 한다라는 점이 되겠어요. 기존에 이미 고객들에게 판매를 했던 테슬라 차량을 가지고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등록을 해서 테슬라가 그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겠죠. 차량도 팔고, 자, 그에 따른 로보택시 구독료까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웨이모가 이렇게 역주행을 하면서 도로에 정체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이렇게 새가 지나가는데 새도 이렇게 멈추면서 새를 이렇게 치일까봐 이렇게 차를 멈췄었죠. 좀 전에 다시 보시면요. 자, 가고 있는데 여기에 새 한 마리가 날라오는데 이것도 알아보고 멈추는 AI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리고 새로운 테슬라 문화 공간이죠. LA 다이너를 공개를 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 이곳에서 충전도 하고요, 밥도 먹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광경이 하나 있는데요. 자, 바로 이곳에서는 옵티머스가 서빙을 하는 팝콘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 팝콘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엄지척을 해줍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점이, 이 팝콘 용기를 이렇게 너무 강하게 쥐지도 않고요, 딱 사람이 쥘 만한 수준으로 쥐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어요. 촉각이 발달해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다시 한번 또 엄지척을 해주죠.
자, 테슬라는 이러한 점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실적을 기대하고 투자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큰 오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년에 대규모로 확장될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사업을 기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현재 어려운 장세를 돌파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방금 보셨던 옵티머스 벌써 실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모습이죠. 자, 이러한 옵티머스 연말이면 수천대 이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는 어린아이에게 팝콘을 주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테슬라 공장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수천 대의 옵티머스를 곧 만나볼 수 있어요. 자, 이 모습이 뉴스를 타고 흘러나온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 정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연말에 새로운 컨셉 모델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죠. 옵티머스가 될지 뭐 로드스터가 될지 그리고 드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센세이셔널한 제품을 지속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모든 제품에는 피지컬 AI와 LLM AI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기타 경쟁자들이 만드는 뭐 애플이 만드는 제품이라든지 메타가 만드는 제품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테슬라의 혁신적인 제품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